서울 강남구 청담동. 11월의 낮은 구름이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습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장인의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규모의 회색 건물. 창문마다 검은 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지하와 산지 1년 2개월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몰려왔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이렇게 차가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인 김 교수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남자. 회색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돌아왔군요. 지아는요? 서재에 있을 겁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했습니다. 그때 장인이 말했습니다. 민호 씨. 예? 오늘은 일찍 들어왔군요. 회의가 취소됐나요? 네. 클라이언트 측 사정으로요. 장인은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녁은 8시입니다. 잊지 마시길. 민호는 대답 대신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아직 4시인데 이미 황혼 같았습니다.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아야, 나야.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터틀넥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방금. 일찍 끝났어. 그래요? 그녀는 다시 책상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격면 가득한 책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뒷마당. 모든 것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무슨 일이야? 지아가 물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였습니다. 아니, 그냥. 커피 마실래? 같이? 괜찮아요. 작업 중이에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는 지아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박람회장이었습니다. 지아는 부스 앞에 서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정확한 손동작. 민호는 그녀의 디자인에 끌렸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3개월 뒤 민호가 청혼했습니다. 지아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김 교수가 주선했습니다. 하객은 적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 날씨가 좋았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물게. 하지만 이 집으로 이사 온 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앙상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건물 왼쪽 끝에 작은 창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반지하 높이. 창문엔 철제 격자가 있었습니다. 지하실. 민호는 그 방에 대해 들었습니다.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곳은 내 연구 자료 보관소입니다. 30년간의 논문과 실험 기록이 있어요. 민감한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요즘 그 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 집의 모든 방을 다 봤는데 그곳만 못 봤습니다. 호기심은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저녁 8시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김 교수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지아가 오른쪽, 민호가 왼쪽이었습니다. 가정부가 차린 음식,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밥, 김치.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수저 소리만 울렸습니다. 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승인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일입니다.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아를 봤습니다. 그녀는 밥만 먹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요즘 어떤가요? 프로젝트가 있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 진행 중이에요. 어떤 건데? 주택 리모델링이요. 어디? 지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분당이요? 아, 그렇구나.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아의 대답이 늦었습니다. 0.5초.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지아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교수는 서재로 갔습니다. 밤 11시. 민호는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요즘 늦게 잤습니다. 1층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봤습니다. 물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곳곳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문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복도에서. 민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 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는 1층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민호는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복도 끝. 지하실로 가는 문 쪽이었습니다. 민호는 벽에 붙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멈췄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민호는 모퉁이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아래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불빛이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거실 커튼 뒤로. 그는 틈 사이로 봤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장인은 지하실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민호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3개월이 흘렀습니다.
2월에 서울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얼음이 떠다녔습니다. 회색 물, 회색 하늘. 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 표지에 작은 노트. 2주 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2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외출. 베이지색 코트. 검은 가방. 오후 6시 15분 귀가. 향수 냄새. 달콤함. 평소와 다름.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 대화 거부. 2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외출. 같은 코트. 오후 7시 귀가. 같은 향수. 표정 없음. 피곤하다고 함. 2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40분 외출. 베이지색 코트. 오후 6시 30분 귀가. 민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때로는 금요일. 패턴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늦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져서요. 어디서?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0.5초. 민호는 세었습니다. 강남이요. 삼성동 쪽. 알았어. 조심해서 와.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25분. 화요일. 그는 재킷을 집었습니다. 민호는 차를 몰았습니다. 청담동 집 근처. 골목 모퉁이에 주차했습니다. 집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현관이. 차고가. 오후 2시 40분. 차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의 흰색 SUV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차는 강남대로로 향했습니다. 삼성동이 아니었습니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민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30분 뒤. 차는 성수동에 멈췄습니다. 한강 근처 조용한 카페 앞이었습니다. 빈티지한 간판. 그레이 라운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지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검은 가방.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20분. 핸들에 손을 얹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겨울인데. 오후 3시 15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 안경. 민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페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옆 건물 그늘에 섰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담배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 20분. 지아가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미소를 몰랐습니다. 집에서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5분 뒤.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트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썼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 성수동 그레이 라운지. 남자. 30대 중반. 회색 코트.
안경. 이 시간 체류. 귀가 심이소. 저녁 8시. 식탁이었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김 교수. 지아. 민호. 오늘 미팅은 어땠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계약 진행될 것 같아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주택 리모델링이요. 말했잖아요. 아, 맞다. 분당. 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당. 성수동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어떤 분인가요? 지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1초. 그러고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40대 부부요. 아이 둘. 그렇군요. 침묵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내일 시간 있습니까? 내일요? 점심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민호는 장인을 봤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내일 합시다. 둘이서. 다음날 정오. 민호는 김 교수와 일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로 뒷골목.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김 교수가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아를 잘 대해주고 있어요. 나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교수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지요. 물론입니다. 지아에게도 그녀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일, 그녀의 시간, 그녀의 사생활. 민호는 장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지도 마시고 따라다니지도 마시고. 공기가 얼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간, 내 연구, 내 서재. 이해하시겠습니까?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김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그는 나갔습니다. 민호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밤 10시. 민호는 침대에 누워 수첩을 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주간의 기록. 패턴. 시간. 장소.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목표. 증거 확보. 방법. 지속 관찰 플러스 지하실 조사. 기한. 2월 말까지. 그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소리. 거실, 소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민호는 천장을 봤습니다. 물얼룩이 번졌습니다.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설령 그것이 자신을 파괴한다 해도
3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1시 민호는 집에 혼자였습니다. 김 교수는 대학 세미나에 갔습니다. 지아는 외출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민호는 1층 복도에 섰습니다. 지하실 문 앞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김 교수의 서재로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펜, 노트, 명함, 세 번째 서랍,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쇠 보관함. 민호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6개의 열쇠.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재, 차고, 금고, 그리고 하나. 보관실. 그는 보관실 열쇠를 집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 앞. 열쇠를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민호는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벽은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을 걷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수십 장. 벽 전체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였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 그리고 한 남자. 민호가 본 그 남자. 회색 코트. 안경. 카페에서. 공원에서. 차 안에서.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포옹하며. 남자의 얼굴은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검은 테이프로 또는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민호는 벽 앞에 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2배로 뛰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 파일들, 그리고 한 권의 수첩. 민호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11월 23일. 대상, 지아, 관찰 대상, 민호. 외출 시간. 오후 2시 30분. 귀가. 오후 6시. 민호 반응. 의심 없음. 질문 없음. 12월 8일. 대상 행동. 성수동 접촉. 관찰 대상 반응. 불안 징후. 수면 패턴 변화. 거리감 증가. 1월 15일. 관찰 대상이 추적 시작한 것으로 추정. 차량 발견됨. 그러나 직접 접촉 없음. 다음 단계 준비 필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2월 3일. 대상과 C의 접촉 빈도 증가. 관찰 대상의 스트레스 수치 상승. 예상대로 진행 중. 민호는 수첩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 그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잠금이 없었습니다.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실험 기록, 사진 자료, 행동 분석. 실험 기록 폴더를 열었습니다.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관찰, 대상 지아, 반응자 민호. 민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본 실험의 목적은 통제된 외부 자극이 피실험자 지아의 감정 독립성과 관찰 대상 민호의 신뢰 붕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협력자 C를 통해
정기적 접촉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관찰 대상의 심리적 반응 패턴을 기록한다. 민호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관찰 대상 민호은 초기 3개월간 의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4개월째부터 추적 행동을 시작했다. 예측 범위 내다. 그러나 직접 대면이나 폭력적 반응은 없다. 감정 억제 능력이 예상보다 높다. 이는 장기 관찰에 유리하다. 민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그는 실험이었습니다. 대상이 데이터,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USB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업무용. 그는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전체를 복사했습니다. 3분이 걸렸습니다. 복사가 끝났습니다. USB를 뺐습니다. 노트북을 껐습니다.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벽의 사진들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서재에 돌려놓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거실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민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검은 가방. 왔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표정 없이. 응. 조금 전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지아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호는 법무법인 3명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12층 건물이었습니다. 변호사 이지훈이 그를 맞았습니다. 40대 초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호는 USB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고발도 함께요. 이지훈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고발이요. 누구를? 장인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심리적 학대, 불법 실험. 그리고 민호는 USB를 가리켰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형사 고발장. 그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교수님, 민호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법무법인 3명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류 받으실 거예요. 김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서류? 이혼 소송, 그리고 형사 고발장. 지아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올렸습니다. 김 교수는 민호를 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이 보였습니다. 자네가 뭘 했는지 알고 하는 말인가? 압니다. 지하실에 다녀왔거든요. 침묵이었습니다. 긴 침묵. 김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호 씨, 진정하고 이야기합시다. 진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충분히. 민호도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앞을 봤습니다. 도로를, 어둠을, 그리고 운전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3월 셋째 주 월요일, 민호는 호텔 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의 비즈니스 호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 사이트였습니다. 명문대 심리학과 쟁 교수. 가족 대상 불법 실험 의혹. 기사가 떴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읽었습니다. 김모 씨 62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딸과 사위를 대상으로 심리조작 실험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 씨는 딸의 외도를 유도하고 사위의 반응을 관찰하며 상세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몸담았던 대학 측은 민호는 창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민호 씨, 기사 보셨죠? 네. 언론 반응이 생각보다 큽니다. 교육부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김 교수가 과거에 받은 연구비, 집행 내역까지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슨 제보요? 김 교수의 예전 제자들입니다. 3명이 연락했어요.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석사 과정 중에 동의 없이 실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아 씨의 그 남자, 씨라고 부르던 사람. 그도 피해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 교수가 그를 고용한 겁니다. 배우처럼 대본을 주고 지아 씨와 만나게 했어요. 그 남자는 연극 배우입니다. 실직 상태였고요. 김 교수가 거액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 민호 씨? 네. 들었습니다. 그 배우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비. 3월 넷째 주 금요일. 법원이었습니다. 민호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지아가 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묶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아가 다가왔습니다. 변호사가 말렸지만 그녀는 왔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안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뭐가요? 모든 게. 나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민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관찰 대상이라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정말로. 나중에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언제요? 크리스마스 전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보여줬어요. 지하실을, 기록들을. 민호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당신은 뭘 했죠? 저한테 말했어야죠. 아니면 거부했어야죠. 당신은 선택했어요. 아버지 편을, 실험을 계속하는 편을.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내 전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안 계셨고 아버지만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당신도 가해자예요.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지아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법정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4월 첫째 주.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지아 씨 측에서 모든 조건을 수락했어요. 위자료는요? 5천만 원입니다. 원래 요구액의 절반이지만 빠른 합의를 위해 수락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건은요? 형사고발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학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증은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애매해요. 그럼 무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기소는 될 겁니다. 하지만 실형은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 이지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학 측에서 김 교수의 명예교수 칭호를 박탈했습니다. 연구재단 이사직도 해임됐고요. 그가 집필한 논문들도 재검토 대상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끝났어요.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합니다. 4월 둘째 주 토요일. 민호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돗자리를 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씨입니다. 지아 씨와 만났던 사람이요.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한테 번호를 받았어요. 꼭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필요해요. 저도 피해자지만 동시에 당신을 속였어요. 돈 때문에. 그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이제 알아요. 민호는 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그래도 변명이 안 됩니다. 저는 지아 씨한테도 사과했어요. 어제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새 출발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새 출발. 그는 그 말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녁. 민호는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마포구 작은 방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적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의뢰였습니다. 부산 쪽 건물 설계. 그는 답장을 썼습니다. 수락한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가 몇 달간 쓴 것. 지아의 모든 행동을 기록한 것. 그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찢어진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찢었습니다. 민호는 종이들을 모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는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11월. 1년 후. 민호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물러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였습니다. 6개월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민호 씨. 판결 나왔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 실형은 아니군요. 네. 하지만 추가 벌금형이 있어요. 3천만 원.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도 나왔습니다. 민호는 바다를 봤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 측에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끝났어요, 민호 씨. 모든 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설계도, 직선들, 곡선들, 공간들. 그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민호는 산책을 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11월이었지만 부산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깅을 했습니다. 개를 산책시켰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일몰을 봤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이었습니다. 붉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은 5월에 확정됐습니다. 지아는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 외곽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은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담동 집을 팔았습니다. 법적 비용과 배상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대학 강단에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술 활동도 중단됐습니다. 그 배우, 씨는 연극계를 떠났습니다. 카페를 연다고 했습니다. 익산에,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7월에 부산으로 왔습니다. 새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부산건축사무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심리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부터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배신에 대해, 분노에 대해, 공허함에 대해.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드러낸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할 때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민호는 서점에 있었습니다. 부산역 근처 대형 서점이었습니다. 건축서적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새 책을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지하였습니다. 그녀도 서점에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잡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짧아졌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아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도 멈췄습니다. 잠시 후 지아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묵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부산에 사세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네. 7월부터요. 당신은? 저는 잠깐 출장이에요. 프로젝트 때문에. 모레 돌아가요. 그렇군요.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책장 소리가 났습니다. 잘 지내세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다행이에요. 지아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많이 후회해요. 매일. 민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상담받고 있어요. 아버지 문제도, 제 문제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좋은 일입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무너지셨어요. 건강도 안 좋고 저도 자주 못 봬요. 아직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지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용히. 당신한테 용서받고 싶다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한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아직은 그게 정직한 것 같아서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살아요. 부디 당신도요.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서점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책값을 지불했습니다. 서점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민호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도면을 검토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1월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회식할 거죠? 오늘 송년회예요. 네. 갈게요. 좋아요. 7시에 광안리로. 동료가 나갔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게.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등대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깜빡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민호는 노트북을 껐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사무실을 나가기 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와 지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러고는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밤, 광안리 해변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났습니다. 동료들과 헤어졌습니다. 민호는 혼자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광안대교가 빛났습니다. 색이 바뀌었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민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조금 보였습니다. 흐릿하게. 그는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천천히. 1년 전 그는 무너졌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조작당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르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깊었습니다.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남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신뢰의 무게를, 진실의 가치를,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민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천천히, 멈추지 않고.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